특목 입시 전략 연구소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특목 자사고에 직접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입학 관계자들이랑 같이 미팅을 하고 또 정보를 얻어내고 그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출근해서 퇴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특목 입시 정보 연구에만 매달리시는 분들이 저희 특목 입시 연구소 소장님들이세요. 저도 실제로 이제 설명의 연사 선배를 위해서 몇몇 그 전국권 자사고를 같이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김진호 소장님이랑. 처음에 갈 때는 좀 저는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조금 냉랭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갔는데 실제로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명함 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고 나서는 상당히 협조적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등급제로 전환이 되면서 내신 성적만으로는 훌륭한 아이들을 가려내기가 힘듭니다. 훌륭한 아이들을 뽑고 싶은데 그 자료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동 지역, 강남 지역, 목동 지역에서는 CNC 학원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CNC 학원이랑 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 자사고의 입장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신으로는 판별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등급제로 변환이 되면서 잘 판별이 안 되다 보니까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학습의 심화 정도를 유추해내는 방법, 이 방법이 이제 유일한 방법으로 떠올랐죠. 대부분의 특목자사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작년이었죠. 2015학년도에 한영외고 입시 당시에 AA11, 그러니까 퍼펙트한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 42.7%라는 숫자가 불합격을 했어요. 내신으로 변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대목이죠. 이런 비교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지면서 저희 CNC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교과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CDP라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CDP? CDP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특목자에서 원하는 항목, 그러니까 비교과 항목 중에서 독서활동이라든가 창체, 봉사,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훌륭한지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치열하게 채우는 작업이에요. 아이들 학습이 이제 주가 돼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습니다. 2달에 한 번 45분 정도 진행을 하고, 이게 45분 동안 아주 숨막히는 치열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CDP 프로그램은 어떤 특목입시 전략 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작업들, 그런 디테일, 각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이 없는 이상은 무용지물이에요. 사실은 어떤 다른 학원에서 어떻게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년간 이제 입시에 매진해 왔고, 또 중등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고등 입시에 매진을 해왔기 때문에 특목입시 연구소 자체도 사실은 초중등 학원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학원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겠죠. 이 CDP 같은 경우에는 CNC 프리미엄과는 물론이고 특목관 아이들까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무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CDP 프로그램이랑 연계해서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을 또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2015 올해부터 시행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 이제 희망제한에서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바로 턴페이퍼가 되겠습니다. 턴페이퍼라 그러면 좀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보고서가 발전된 형태예요. 소논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기부에 직접 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다 보니까 이게 좀 큰 무기가 저희한테 되고 있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주 관심사인 내용을 가지고 이 턴페이퍼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실례로 한 3년 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학습 역량은 있기 때문에 저희 CNC 특목에 입학을 할 수는 있었지만 어떤 의욕도 없었고요. 학습 동기라는 것도 잘 유발이 안 되는 친구였고, 또 뭐 이렇다 할 장래희망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이제 CDP를 진행을 하다가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이 친구가 무슨 자동차에 관해서는 어떤 뭐 재원이라던가 뭐 출력, 뭐 연비, 최대 토크 이런 것들을 막 줄줄 깨고 있는 좀 특이한 친구였어요. 본인이 자동차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던 친구였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턴페이퍼 작성을 이제 과제를 부여를 했습니다. 자동차에 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BMW, 벤츠 그리고 아우디 이렇게 3개사의 모델별로 이제 자동차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턴페이퍼로 작성을 해봐라 이렇게 과제를 부여를 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분야였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관련 서적들 다 찾아가면서 인터넷 다 뒤져가면서 꽤 훌륭하게 작성해냈어요. 그 부분이 실제로 이제 자소서에 이제 기입이 됐고, 실제 2015학년도 면접 시에 그 자소서에 기록된 이 턴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 기록을 하면 100% 질문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왔어요. 너무 신나게 대답을 했겠죠.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이제 아주 거의 준 전문가급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면접이 뭐 10분, 15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아이가 주도권을 갖고 면접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당연히 합격을 했겠죠.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특목반에서 특목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특목고에 보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이상으로 특목고에서도 우수한 학생을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샅샅하게 아이들을 살펴요. 저희들이 낸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낼 수 있는 자료는 생기부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한 자소서밖에는 없습니다. 성적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면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은 지원조차를 하지 않거든요. 1.5배수에서 2배수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간당간당하고 조금 자신 없는 아이들도 그 배수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1차로 이제 성적으로 갈라서서 2배수를 뽑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서류 싸움입니다. 그 서류라는 건 진짜 달랑 하나, 요즘은 생기부 하나거든요. 그리고 생기부를 바탕으로 생기부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을 자소서에 쓰면 까만 매직으로 박박 지워버립니다. 예, 거기는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 일단 그 작업을 먼저 거쳐요. 생기부에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매직으로 읽을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 알바 선생님들, 조교 선생님들이 다 지워버려요. 그건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CDP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 소장님이 계속 특목 진학상담 선생님들을 누누이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어떤 스펙으로 걔네들이 활동을 해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항목을 생활기록부에 아이들과 함께 채워주는 그 과정이 바로 저희 CNC에 있는 CDP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그냥 들어서 어머니들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경험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독서예요. 우리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독서 막 10권, 어떤 아이는 막 한 학기에 막 50권씩 읽어서 올리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물론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독서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는 1등인데 1학년 때 독서력이 하나도 없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상고는 물 건너 간 거고 아무리 뭐 2, 3학년 때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조금 힘들어요. 그런 경우 왜냐면 학교마다 굉장히 강점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생기부에 있는 활동 부분이에요. 여름방학 되기 전에 학생 하나가 왔는데 1학년 때 독서가 하나예요. 성적은 전교 2등 앞단지 쪽에서 2학년 때 이제 필 받았어요. 5권 한꺼번에 집어넣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영어 감상문 하나 집어넣어놓고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전교 1, 2등 한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제안을 하나 해줬어요. 너는 이미 수적으로는 졌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질적으로 가자. 그래서 팁을 어떻게 드렸냐면 어머니 이제 자녀분들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자녀한테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독서록을 써갖고 오면 이제 막 써서 내잖아요. 줄거리 쓰고 저자얘기 쓰고 그 다음에 깨달은 점, 감동받은 점 쓰고 그냥 끝이에요. 다 일색이에요. 하지만 입사관들은 이런 독서록 같은 거는 관심이 없어요. 입사관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이 책을 읽고 줄거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줄거리 다 알거든요. 네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네가 이 책을 읽고 달라진 점이 뭐야? 그걸 원하거든요. 그리고 네가 이 책을 읽고 뭘 했니? 바로 그 부분을 원하거든요. 창의적인 부분을.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상담을 할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 책 줄거리 굉장히 짧게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읽는 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껄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분야도 확산될 수 있고 그 책을 읽어갖고 오면 이렇게 지구 저편에서 굶고 있고 우리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고 있는데 내가 잔반 처리는 내가 다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애들이 이제 유머 있게 쓰는 애도 있고 좋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100명이 오면 100명 다 똑같은 얘기 써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면 그 얘기 다 있어요. 배경왔는지 제 생각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그 책을 읽었네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일 저 일들이 막 튀어나오고 동영상을 봤어요. 충격받았어요. 거기다 쓸 수 있어요. 책을 읽고 인터넷 검색을 한번 진짜 해보는 학생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검색을 해보고 그거를 독서 감상문에 쓰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기서 그 아이는 끝이지 않고 밥 먹을 때 엄마 아빠랑 토론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마 아빠랑 오늘이라도 가서 토론을 해라. 토론을 해서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받는 용돈 5,000원 매달 5,000원을 기부하겠다고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신청을 했어요. 또는
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 그래서 제3국이랑 이렇게 편지 교환하는데 중간에서 영어 번역해 주는 거 있잖아요. 되게 쉽습니다. 7, 8줄밖에 안 돼요. 어떨 땐 3줄도 있어요. 그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내가 이제 그걸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독서 감상문에 그 내용을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는 항상 생각만으로 계속 왔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어떤 움직임, 한 발짝 뛰는 계기가 된, 나한테는 내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라는 걸 거기다 쓰고, 근데 선생님들이 안 봐요. 왜냐면 나는 5권을 내지만 30년이면 150권의 독서력이 선생님한테 쏟아져 나오거든요. 테러예요, 테러. 선생님 입장에서 그거 전부 다 썸머리 해가지고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독서력을 낼 때는 팁으로 전체 독서력 중에 네가 강점을 두고 싶은 부분에다가 빨간 펜으로 많이 또 치면 안 되죠. 4줄 정도 난 인터넷 찾아봤다. 5,000원 기부한 번역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다. 이 책은 나한테 굉장히 의미 깊은 책이다라는 부분을 밑줄을 치면 선생님들이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죠. 딱 보고서 이게 뭐지? 선생님도 굉장히 신선해요. 이런 애가 다 있네? 그러면서 그 부분 써줘요. 그럼 생기부에 그 부분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봐라. 네가 밑줄 집어도 그대로 선생님이 써주셨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맨날 그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옮겨주는 그 줄거리, 내가 쓴 거랑 무관하게 옮겨지는 책의 줄거리와 그 감상 몇 줄, 그게 아닌 거예요. 걔는 자기만의 독서력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10권이 적혀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줄거리만 있는 거? 그냥 한 권으로 확실한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입사관들은 절대 이거를 그냥 넘기지 않아요. 뭐야 얘? 만나고 싶죠? 성적이 왜 이래? 한번 보고 싶다. 붙일 수 있어요. 왜냐면 면접에서 보고 떨어뜨리면 되니까. 대학교 입사관들도 마찬가지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특목고에서 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입할 때, 스카이 대학 할 때 아이들 독서 활동에도 딱 이런 형식의 독서력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자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보세요. 내 아이 중에 한 반에 이런 식의 독서력을 쓰는 아이가 1등이라 하더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나오는지 없거든요. 이거 연습하고 훈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CDP 과정에서는 어린아이들, 1학년 아이들서부터 이 과정을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생기부에 올라와 있는 걸 계속 보여줘요.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올 때 다시 새로운 거 갖고 오고, 다음에 만날 때 두 달 후에 또 새로운 거 갖고 오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채워진 과정을 아이랑 저희랑 같이 만끽을 하면서 봐요. 그러면서 아이가 내가 뭔가 조금씩 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봉사예요. 선생님 제 장래 희망이랑 해당되는 봉사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너무 편협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다문화 가정 너무 많잖아요. 이제 교과서에 나오기 시작하고 시험에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나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 다문화 가정 우리 사회로 끌어들여서 이론으로 해서 훌륭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자 해갖고 지금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이제 다 실렸거든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봉사, 저소득층에 대한 봉사, 그거를 하면 아이들이 내가 영어를 잘해요. 그럼 영어 가르치면 돼요. 내가 수학을 잘합니다. 이과 아이들 봉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멘토링이 최고예요. 제일 좋아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이과 아이들 그 봉사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르치면 돼요. 과학 가르치면 되거든요. 궁금한 가르치나요? 중학교 정도 되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랑 매칭해가지고 가르치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잘 맞아 떨어지고 서로 궁합이 잘 맞으면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서 갈 수 있어요. 이런 멘토링 봉사를 중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이런 식으로 4년, 5년 유지했다는 거는 이것보다 더 이상 가는 스펙은 없어요. 어떤 전형이든 간에. 그래서 그 아이랑 맺으면서 저희 아이도 함께 성장을 합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아이를 접하고 걔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시험 끝나면 영화도 데리고 가고 농구도 공원에 가서 농구도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하면서 그 아이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아이도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적게 되죠. 4대 교대 직통이고요. 4대 교대에서 그 종합전형으로 들어갈 때 그 누군가를 가리킨 경험이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거기다가 아이가 그 아이랑 접해보면서 이 우리나라 이 복지 이거에 문제 있네 하면서 아이가 사회복지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친구도 끌어들이고요. 이게 좀 확산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역 행정 쪽에도 행정학 쪽에도 아이가 관심 있는 아이들은 그쪽으로 다시 또 꿈을 키워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 글로벌이잖아. 외국 아이들은 이거 내가 할 게 아니라 나 이거 어린 학생들 돕고 그러는 거를 내가 국제사회에 가서 좀 더 큰 영향력으로 움직여보고 싶다. 나 유니세프로 가야지. WHO로 가야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꿈을 조금씩 키워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각지대인 그 사람들의 생을 보면서
아, 이런 식의 일탈, 이런 식의 반사회적 행동,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아이가 알아요. 왜냐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아이가 처음 보는 아마 상황일 거예요. 그 아이를 1년, 2년, 3년, 4년 접하면서 우리 아이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를 얻습니다. 세상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요. 사회를 보는 모습도 달라져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봉사를 하면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나는 고등학생이 되고 입시 준비를 하면서 나는 시간이 없어져요. 한 달에 한 번 수업을 해도 괜찮아요. 그 아이는 나랑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갖거든요. 부모 이상으로 내가 그 아이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돼요. 그거는 정말 소중한 재산이에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봉사 하나로 여러 가지 분야로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국제기구로 나가야 되는데 국제기구로 나가려면 대사관을 찾아가서 무슨 봉사를 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들이 하고 있는 봉사 방향 제시만 제대로 해주면 얼마든지 연결해서 아이의 꿈과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체험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2-3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희는 너 맨 처음에 오면 네 꿈이 뭐니? 어디 가고 싶은데? 뭐 하고 싶어? 다 적어놔요. 꿈은 변합니다. 어떤 애는 2달에 한 번씩 꿈이 변해갖고 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건강한 거죠. 자기 꿈에 대해서 그만큼 예민하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변하면 변하는 대로 우리들은 아이들한테 그럼 네가 이러면 독서는 이거 보니까 이런 거 잘했네. 근데 너 너무 편중돼 있다. 조금 여러 가지 영역으로 약간 좀 확산을 해서 책을 읽어보자. 그래서 책 도서 선정 같은 거 해줘요. 아이 힘으로 찾기는 힘들거든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책을 선정해주고 이 중에서 네가 좀 이렇게 와닿는 책으로 읽어. 그리고 독서로 갖고 와. 독서 감상을 써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식으로 쓸 수 있고 자꾸 비판적인 시각으로 아이들이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연습을 해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걸쳐주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텀페이퍼라는 거 어떤 기간에 아티클 하나 내는 거예요. 그걸 중학생이 어떻게 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학생 있잖아요. 전교 2등, 1등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온 학생 2학년 1학기 때 보니까 디카 동아리를 들었대요. 동아리는 너무 활용하기 좋은 매체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보니까 홍보 쪽, 커뮤니케이션 쪽 애들 요즘 이제 막 다 하잖아요. 그거 다 관심 있잖아요. 대세니까 그쪽을 이제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살려보자. 그래서 너 방학 동안에 책을 좀 읽어라. 우리가 논문 하나 써보자 그랬더니 걔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논문을 쓰죠? 그래서 그럼 너 지금이라도 시간 있을 때 나가가지고 그 가게 상점 쇼 윈도우 있는데 상품 진열 멋지게 잘 해놓은데 뭐 옷도 좋고 다 좋아. 찍어. 다 찍어와. 그리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 하나 만들자. 설문지는 제목은 네가 홍보 쪽 그런 쪽으로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전시해 놓은 쇼 윈도우에 있는 그런 상품 전시물들이 구매를 하는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청소년한테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네가 한번 조사해봐라. 그때 신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해. 근데 설문지는 힌트 줄게. 1번 네가 쇼윈도우에 걸려있는 상품을 보고 혹했어. 그래서 그걸 구매한 적이 있는지 그거에 관련된 거 한 6, 7가지 적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야 뭐 너무 쉽죠. 애들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적고 난 다음에 동아리 친구 한 명 더 꼬셔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로 그 학생은 얼마나 큰 혜택이겠어요. 그 학생 꼬셔가지고 설문해가지고 70명 이상 받아와. 추파춥스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뿌려.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목은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서두는 내가 읽은 책 소개. 책이 이런 책을 읽었는데 책 속에 이런 역할이 있더라. 너무 궁금해졌다. 마침 내가 디카 동아리를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동료들한테 이런 설문서를 보였다. 첨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결론 어떤 결론을 내가 내렸다 그 책 속에 있는 결론과 나의 경험에 이루어서 결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참고문은 인터넷에 여기저기 사이트만 검색한 거 잔뜩 쫙 한 10개 정도 늘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소논문이에요. 거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아이 관심사가 뭔지는 첫날 저희 만났을 때 결정이 되잖아요.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걔가 그거랑 관련된 책자를 읽어요.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뭔가를 이제 행동을 이제 부산하게 이제 합니다. 의미가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연결해 주는 건 저희 몫이고요. 그거를 이제 창의적으로 생각해내서 그 디카 찍으면서 자기 얼굴 찍고 다니는 아이 꿈이 홍보라네요. 카메라네?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해보자. 홍보 쪽이니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줬어요. 대학교, 연대나 서울대나 아이들 준비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특목고 아이들이 창치 시간에 일주일에 2시간씩 있거든요. 이 작업을 해요. 경영팀, 광고팀, 법대팀
경제팀, 서로 팀을 나눠갖고 책을 읽고 나가서 인터뷰 따오고 그러면서 뭐 캠페인도 하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서영고 그 종합전형할 때 그걸 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행동으로는 안 옮겨도 되는데 저희 이제 소노문이라는 건 아이가 관심 있는 부분에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을 빼내서 빛나고 예쁘게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영어학원이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 특목반에 들어오는 학생이라면 그 정도는 변환이 가능해요. 아이들이 힘들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금 봐줘요. 그렇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나 구성에 있어서 조금 이상한 부분들 있잖아요. 구성만 서로 걸로 결론만 좀 잡아주긴 하는데 그 이상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문법적으로 오류도 좀 나야 되고요. 문장 이상한 문장도 좀 군데군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아이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 항목이 그럼 생기부에 어떻게 들어가요? 동아리 활동 보고서로 들어갈 수 있고요. 동아리랑 연결만 될 수 있으면 그 다음 100% 들어가는 건 독서 활동이죠. 그렇죠?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설명을 거쳐서 이런 논문을 작성함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는 선생님이 아이를 잘 봤으면 세부 기록사항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아이가 상당히 주도적인 학생이다. 그래서 자기 꿈을 향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 정부에서 걔밖에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 일반부 가면 그런 활동하는 애 있지도 않아요. 써가지고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소서를 꼭 한 줄만 들어가면 돼요. 더도 말고 딱 그 제목 한 줄, 어디에 들어가든지 생기부에 그 한 줄만 들어가면 그것 빼내서 자소서에 이쁘게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면접관들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 그 면접관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좋은 아이를 찾아서 뽑고 싶은 그거에 눈이 멀었어요. 안 걸릴 리가 없습니다. 갈증이 있어서 물소리만 나도 쳐다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한번 만나보자. 결정해요. 만나봐요. 굉장히 이상한 질문들로 그 사람들은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질문을 합니다. 걔는 자기가 한 활동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디카도 내가 찍었고 설문도 내가 했고 뭐 이렇게 조사도 내가 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질문을 해요. 도망가지 못하게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면접 시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접 시간이 이제 칼자루는 내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궁금해서 물어보면 저는 야금야금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진위력을 캐내기 위해서 굉장히 물어보면서 이 아이의 그런 창의적인 부분과 주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자기 꿈을 위해서 아이가 중학생이 이렇게까지 시도를 해봤다는 거, 그것도 영어로 작성을 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높은 점수를 줘요. 왜냐면 그런 아이를 원하거든요. 특목고에서는. 그런 아이 받아갖고 조금 더 키워가지고 대학교에 그냥 집어넣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손 안 대고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소질을 가진 아이들은. 얼마 후에 이제 그 학교 교복이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아이들과 10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생기부 보고 아이들 이거 했구나. 잘했네. 여기 적혀있잖아. 거봐.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놀랍습니다. 자기 실적을 자기가 확인해가면서 아이들이 커갈 수 있다는 건 사춘기 때 아이들 다소 방황하고 막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저희 CDBC에 와서 자기가 해놓은 거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말씀에 의하면 CDB 받고 나면 다시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서 한 2주간은 집에서 머물고 있대요. 그 후에 다시 또 나가긴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저희가 문자 가거든요. CDBC인데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약했지? 다 가지고 와라 하면서 와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이제 부랴부랴 해야죠. 선생님이랑 만나니까 양심이 꺼려가지고 이제 해갖고 옵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또 정신 차리고 가고. 그 과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2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참 난감해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1학년 때 저희 시간 너무 많잖아요. 이제 자율학기제 생각도 그때 잡아야 돼요. 그때 활동을 잡고 그때 아이들이 훈련을 받으면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컨설팅만 해줘요. 크게. 그것도 돈 받고. 근데 저희는 특목고 아이들한테 무료로 계속 그 과정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랑.